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관리회계 중에서 CVP 분석,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의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우리 함께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VP 분석은 관리회계의 여러 가지 주요 부분 중에서도 각종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두 번째로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시고 또 한 번 더 기출 문제 풀이를 함께 공부하는 또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단일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K는 3월 총 매출액, 다른 수익은 없음. 3월 총 매출액이 7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 9만 1천 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총 비용이라고 하면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모두 합친 총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 고정 원가를 모두 합쳐서 9만 1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원가가 더 크니까 결과적으로 2만 1천 원만큼의 손실을 기록하게 되겠죠. 주식회사 CK 제품의 현재 시점의 판매 단가는 단위당 100원이라고 했습니다. 총 매출액이 7만 원인데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원이니까 요거 두 개를 묶으면 당연히 판매 수량은 몇 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헌이익률이 20%라고 했습니다. 공헌이익률이 20%라면 변동 원가율은 80%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판매 단가가 100원인 상태니까 단위당 변동 원가는 그렇다면 80원이라는 이야기고 단위당 공헌이익은 20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주식회사 CK는 현재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판촉 활동 그리고 가격 인상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고정 판매 원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고정 판매 관리비, 고정 판관비를 말하는 겁니다. 15,000원만큼 증가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증가하게 되는 것이 15,000원. 단위당 변동 원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위당 변동 원가는 80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주식회사 CK가 세후 28,000원, 세후 28,000원의 이익을 실현하려면 예상 판매량이 1,000개일 경우에 판매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가? 세율은 30%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후 28,000원을 목표 이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판매량은 1,000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현재 판매 가격은 100원이었는데 이 100원의 판매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고 현재 이 문제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뭐냐? 고정 원가가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이와 같은 대대적인 판촉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정 판매 관리비가 15,000원만큼 증가한다라고는 나와 있고, 원래 그러면 고정 원가가 얼마냐 하는 것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현 상황을 한번 봅시다. 총 매출액이 7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모두 합친 걸 말하고 있습니다. 9만 1,000원이어서 2만 1,000원의 손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판매 가격이 1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총 매출액이 7만 원이라면 자, 몇 개를 팔고 있다는 거냐? 판매 수량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현 상황은 700개를 판매하고 있다는 거구나.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공원이익률 20%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공원이익률이 20%니까 자, 100원 곱하기 공원이익률 20% 하면 단위당 공원이익이 20원이구나. 자,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기 판매 수량 하면은 우리가 총 공원이익을 알 수가 있죠. 그 총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총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그것이 바로 자,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영업손실이 나오죠. 21,000원이다.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고정원가가 얼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고정원가는 35,000원이구나. 지금 현 시점에서. 그리고 변동원가는 결국은 총 비용이 91,000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고정원가가 35,000원이고 변동원가가 56,000원 해서 총원가가 91,000원이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현 시점에서 총 고정원가 35,000원이다 하는 것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판촉 활동을 하게 될 때 그때 예상되는 판매량이 1000개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판매 가격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고 있죠. 자, 판매 가격을 P라고 했을 때 P, 판매 가격. 자,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0원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예상되는 판매 수량이 1000개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공원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그 공원이익에서 자, 고정원가를 뺍니다. 근데 고정원가는 현 고정원가가 35,000원인데 판촉활동으로 인해서 15,000원만큼 고정 판매 관리비가 더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자, 고정원가에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원가는 5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세후 목표이익이 28,000원이다. 세후 목표이익이 28,000원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전 목표이익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럼 28,000원에서 1-세율을 나눠주면 그러면 세전 목표이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아마 이렇게 구하면 세전으로는 아마 4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후 목표이익이 28,000원이라면 현재 지금 세율이 30%이기 때문에 세전 목표이익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4만 원이다. 그러니까 세전 목표이익 4만 원의 목표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때 우리는 판매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판매 가격을 구하면 자, 판매 가격을 구하면 자, 170원.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기출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CK의 차기 연간 경영 활동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자, 차기의 연간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예산 자료입니다.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0원. 그다음에 총 고정 원가는 감가상각비 200만 원을 포함해서 500만 원. 500만 원. 자, 그러면 이 고정 원가가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 안에 자, 300만 원과 감가상각비 200만 원으로 나누어진다. 자, 이 200만 원은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는 현금의 지출이 없는 고정원가입니다.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고정원가고, 그럼 나머지 이 300만 원은 뭐냐? 나머지 300만 원은 현금 지출이 되는 고정원가다. 자, 현금 지출 여부로 고정원가를 구분하면 300만 원과 200만 원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원, 예상 판매량은 10,000개.
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법인 세율이 20%일 경우에 현금 흐름 분기점 판매량. 자, 현금 흐름 분기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판매량은 몇 개냐? 단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과 비용은 모두 현금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가 환급된다고 가정한다. 자,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현금 흐름 분기점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금 흐름 분기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현금 흐름 분기점이란 뭐냐? 자, 영업 활동에서의 현금 흐름의 유입, 현금의 유입이 있을 겁니다. 영업 활동에서의 현금 현금흐름의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거는 매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출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의 유출이 일어난다.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의 유출은 자, 변동 원가와 자, 현금 흐름이 있는 고정 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같다면 순유입은 0이라는 거죠. 순유입은 0이 되는, 즉 영업 현금 흐름의 순유입이 0이 되는 그때의 판매 수량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현금 흐름 분기점 판매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업 현금 흐름의 유입은 매출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판매 가격 자, 1,000원 그리고 판매 수량 Q라고 우리가 유입을 계산할 수 있죠. 자, 요 유입하고 자, 유출은 자, 첫 번째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원이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판매 수량 Q, 요거는 변동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정원가인데, 고정원가가 500만 원인데 그 중에 감가상각비는 현금 흐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00만 원에 현금이 유출되는 고정원가. 자, 요걸 이렇게 같게 만드는 이때의 Q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문제를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세금이 나와 있어요. 자, 세금이라는 것도 당연히 영업활동 과정에서 현금의 유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것이냐? 영업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것이거든요. 영업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것이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자,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세전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공헌이익. 자, 여기 보면 판매 가격이 1,000원, 단위당 변동원가가 500원이니까 단위당 공헌이익도 500원이겠죠. 단위당 공헌이익 500원 곱하기 Q 하면 이게 이제 총 공헌이익이고, 총 공헌이익에서 자, 고정원가를 빼면 이게 이제 세전 영업이익이죠. 그 세전 영업이익에 대해서 20%라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그 세금이 이제 현금 흐름으로 유출되는 겁니다. 자, 요 부분 영업이익에 대해서 세전 영업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다 하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까지 추가로 고려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다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의 유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영업 현금 흐름의 유입. 자, 요것을 같게 만드는 그때의 Q를 구하면 됩니다. 자, 요 계산 자체는 그리 어려운 계산이 아닙니다. 그죠? Q, 판매 수량을 구하면 5,000개. 따라서 현금 흐름 분기점이 되는 판매 수량은 5,000개. 자,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CK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서 제품이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제품 A, B, C, D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제품이 나오고요. 이 문제를 보면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 자료가 나오네요. 그럼 당연히 단위당 공헌이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여기는 A는 2원, B는 3원, C는 4원, 다음에 D는 5원 하고 단위당 공헌이익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 문제를 보면 당기에 발생한 고정원가는 1,000원. 자, 고정원가는 1,000원이다 나와 있고요. 자, 4가지 제품에 자,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매출액 기준, 매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매출 금액 기준의 매출 구성 비율이 4대 3대 2대 1이다. 자, 흔히 우리가 CVP 분석에서 복수의 제품의 CVP 분석 나올 때 우리가 매출 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매출 배합. 자,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그 복수의 제품에 대한 CVP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말하는 이 매출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판매 수량의 비율이에요. 판매 수량의 비율. 그때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은 판매 수량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하고 CVP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지금 뭐가 일정하다고 나와 있냐면 매출액 기준의 매출 구성 비율 4대 3대 2대 1. 그러니까 매출 수량, 판매 수량의 비율이 문제에 나와 있지 않고 매출 금액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금 효과는 무시하고 목표 이익이 있는데 500원이랍니다. 목표 이익 500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 총 매출액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어떤 제품 A, B, C, D 중에 어떤 하나의 제품의 매출액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총 매출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 이익을 달성하는 총 매출액을 구하라. 자, 총 매출액을 구하라.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총 매출액을 우리가 S라고 해봅시다. 총 매출액을 S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총 매출액이 S인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 매출 금액 기준으로 해서 4대 3대 2대 1이다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품별로 보면 매출액이 얼마라는 이야기냐? 자, 총 매출액이 S니까 A의 매출액은 0.4S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B는 0.3S, C는 0.2S, 그러니까 총 매출액의 20%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D는 0.1S. 자, 이렇게 하면 총 매출액에 대해서 비율 4대 3대 2대 1이라는 비율로 제품별로 매출액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제품별 매출액을 구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 0.4S라는 A 제품의 매출액이 있죠? 10원이라는 A 제품의 판매 가격이 있잖아요.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은 그게 바로 매출액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매출 금액, 매출액이란 말이에요. 판매 가격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10원, 15원, 20원, 25원. 판매 가격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0.4S, 0.3S, 0.2S, 0.1S. 그럼 우리는 각각의 제품에 뭘 알 수 있다? 아, 판매 수량을 알 수 있구나. 자, 이렇게 차례대로 구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 구했듯이 단위당 공헌이익은 2원, 3원, 4원, 5원이었고요. 판매 수량을 이제 이 방식대로 구해보면 자, 0.3S 나누기
10원 하면은 그러면 A의 판매 수량 알 수 있죠? 그러면 A의 판매 수량은 몇 개가 되는 건가? 0.04S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똑같이 구하면 B는 0.02S, 그다음에 C는 0.01S, 그다음에 D는 가격이 25원이니까요. 자, 0.1S 나누기 25 하면은 자, 0.004S 이렇게 판매 수량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 매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자, 4대, 3대, 2대 1 이렇게 매출 금액 기준으로 해서 비율이 나왔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가 CVP 분석을 할 수 있는 매출 판매 수량 비율을 알게 됐습니다. 판매 수량을 보면 결국 여기 보면 4, 2, 1 그리고 0.4. 자, 요 비율이죠. 요 비율대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출 배합, 판매 수량 기준의 그 매출 배합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 매출 배합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계산해 봅시다. 자, A의 공원이익은 2원, 그리고 자, 이 매출 배합을 기준으로 보면 4, 2, 1, 그리고 0.4니까 총 7.4. 7.4 중에서 4, 7.4분의 4. 자, 이렇게 자, 비율을 곱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3원 곱하기 7.4분의 2. 그죠? 그다음에 4원 곱하기 7.4분의 1. 그리고 5원 곱하기 7.4분의 0.4. 자, 이 비율을 곱하면 우리는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구하면 7.4분의 20 이렇게 나옵니다. 7.4분의 20. 자, 여기서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구하는 것은 자, 여기 지금 복수의 제품이잖아요. A, B, C, D 복수의 제품인데 이 복수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를 그냥 단일한 제품 K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복수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일 제품이다. 그럼 이 단일 제품의 공원이익이 얼마냐? 7.4분의 20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복수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일 제품이라고 생각하자. 단일 제품이라고 생각할 때 공원이익이 얼마냐? 7.4분의 20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총 매출액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K, 단일한 제품 K의 총 매출액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개별 제품별로 가격이 10원, 15원, 20원, 25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공원이익의 가중평균, 뭘 기준으로 가중평균합니까? 매출 배합, 판매 수량 기준의 매출 배합을 가지고 구한 공원이익의 가중평균을 구했듯이 요 가격을 가지고 또 이 매출 배합을 가지고 가중평균 한 가격을 한번 구해봐요. 그게 바로 이 단일 제품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 구하면 자, 가중평균한 가격을 보면 요거 가격 말하는 겁니다. 요 지금 제품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아까 우리가 구한 매출 배합 기준으로 평균적인 가격을 구하면 그게 바로 제품 K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구해보면 10원 곱하기 7.4분의 4, 15원 곱하기 7.4분의 2, 다음에 20원 곱하기 7.4분의 1, 다음에 25원 곱하기 7.4분의 0.4. 역시
이 매출 배합, 판매 수량 기준의 이 매출 배합을 가지고 자, 평균적인 가격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7.4분의 100이 나옵니다. 7.4분의 100. 자, 아까 말했죠? 제품 A와 B, C, D 요거를 개별 제품별로 생각하지 말고 요거를 한 묶음으로 해서 요거를 그냥 단일한 제품 K라고 생각하자. 단일한 제품 K의 가격이 얼마냐? 7.4분의 100이다. 가격은 7.4분의 100이다. 그리고 이 단일한 제품의 자, 공원 이익은 얼마냐? 7.4분의 20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 공원 이익은 우리가 이 총 공원 이익에서 고정 원가를 빼면 그것이 바로 이제 영업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영업 이익이 되는데 목표로 하는 이익. 자, 총 공원 이익은 7.4분의 20입니다. 단위당 공원 이익이 7.4분의 20이고 거기에 총 판매량. 그러니까 단일 제품 K의 총 판매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곱하면 이게 이제 총 공원 이익이죠. 그 총 공원 이익에서 고정 원가를 빼는데 고정 원가가 1,000원이라고 했고요. 빼면 이제 영업 이익이 나오죠. 근데 목표로 하는 이익이 500원이니까 아, 영업 이익 500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A, B, C, D 개별 제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품 K 단일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총 판매량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총 판매량은 얼마냐? 555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총 판매량 555개에다가 아까 우리가 구했던 그 제품 K 단일 제품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평균적인 가격이 있잖아요. 7.4분의 100. 자, 7.4분의 100을 곱하면 아, 그러면 총 매출액이 나오겠네. 7.4분의 100 곱하기 총 판매량 555개 하면 총 매출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7,500원이 됩니다. 이게 7,5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자 7,500원이 되겠습니다. 7,500원. 자, 그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CK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품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아까는 제품이 네 가지였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 나옵니다. 세 가지. 그리고 세 가지의 단위당 판매 가격과 변동 원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단위당 공원 이익은 우리가 자동으로 알 수 있겠네요. A는 단위당 공원 이익이 4원, B는 단위당 공원 이익이 8원, C는 단위당 공원 이익이 6원. 이렇게 우리가 단위당 공원 이익을 각각 계산할 수 있고요. 예상 판매량은 100개, 150개, 250개. 자, 이것이 뭐겠습니까? 자, 매출 배합이죠. 판매 수량 기준의 매출 배합이 되겠습니다. 매출 배합. 자, 그러면 이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400 하면 400개에 100개니까 자, 총 판매량은 500개인데 500개 중에서 100개니까 5분의 1. 그죠? 저 5분의 1.5. 5분의 2.5. 5분의 2.5면 뭐 50%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매출 배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총 고정 원가는 총 2,480원으로 전망된다. 예상 판매량 배합 비율 아까 구했죠? 자, 5분의 1, 5분의 1.5, 5분의 2.5. 자, 이런 판매량 배합 비율이 유지된다면 제품 C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냐? 자, 이 문제는 개별 제품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기출문제는 총 매출액을 구하라는 목표 이익을 달성하는 총 매출액을 구하라는 거였고 이 문제는 개별 제품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 보면 아까 우리 구했듯이 단위당 공원이익은 4원, 8원, 6원 이렇게 구했고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구하면 자 4 곱하기 5분의 1 다음에 8 곱하기 5분의 1.5 6 곱하기 5분의 2.5 하면은 가중평균 공원이익은 6.2원이 됩니다. 6.2원.
자, 그러면 총 공원 이익에서 고정 원가를 빼면 그것이 이제 영업 이익인데요. 자, 총 공원 이익을 먼저 구해보자. 아까 단위당 공원 이익이 6.2원이라고 했죠? 6.2원의 단위당 공원 이익에다가 손익분기점이 되는 판매 수량을 곱하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판매 수량을 곱하고 거기다가 고정 원가를 뺍니다. 아까 고정 원가가 얼마였냐면 2,480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까요? 자, 손익분기점이 되는 판매 수량을 곱한 거니까 손익분기점에서는 영업이익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을 곱했으니까 영업이익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익분기점이 되는 총 판매 수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되는 총 판매 수량은 400개 나오네요. 400개. 그러면 제품 C의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은 몇 개일까? 자, 400개 중에서 C는 아까 50%였잖아요. 5분의 2.5. 그러니까 400개 곱하기 5분의 2.5니까 C의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은 200개가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은 200개. 자, 문제에서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0개 곱하기 C의 판매 가격 14원이죠. 그러면 C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8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일한 주식회사 3일과 주식회사 용산의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다 하고 주식회사 3일 용산 해서 매출액 변동원가 공헌이익, 다음에 고정원가, 다음에 영업이익 하고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는 이제 그 영업 레버리지와 관련한 내용인데 영업 레버리지도 DOL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DOL 영업 레버리지도는 자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입니다.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 자, 여기 영업이익 300만 원이 있고 공헌이익 30만 원이 있고 60만 원이 있죠. 이 사이에 줄 하나 딱 끄면 3분의 6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3일에 주식회사 3일의 DOL 영업 레버리지도는 2. 똑같이 하면 30만 원 분의 150만 원 하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5. 자,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재경관리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객관식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자, 주식회사 3일의 경우에 매출액이 200만 원 증가하면 자, 증가하는 금액이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영업이익은 90만 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영업이익이 90만 원 증가한다는 게 아니고 증가한 결과 영업이익이 90만 원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맞나?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주식회사 3일의 경우에 매출액이 200만 원 증가한다는 것은 금액으로는 200만 원 증가하는 건데 그러면 매출액 증가율로 보면 몇 퍼센트냐? 증가율은 그럼 몇 퍼센트일까? 자,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주식회사 3일에 아까 DOL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 하면 아까 우리 이미 구했죠. 요거는 2. 그죠? 요 DOL의 2라는 것의 의미는 매출액 증가율이 1%라면 영업이익은 그 2배에 해당하는 2% 증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매출액이 10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200% 증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2배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200만 원이 증가했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0만 원 증가했다면 매출액 증가율로 보면 몇 퍼센트를 의미하는 걸까? 100%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출액이 얼마가 된다? 400만 원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200만 원만큼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00%인데 결국은 200만 원 분의 증가하는 금액 200만 원. 그래서 곱하기 100%.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면 100%가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몇 퍼센트 증가한다? 200%가 증가하게 되겠죠.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영업이익이 얼마였냐? 3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30만 원이었으니까 200% 증가한다는 것은 60만 원만큼 30만 원이었는데 200%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2배만큼 증가하는 거죠. 60만 원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얼마가 된다? 30만 원에서 60만 원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90만 원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 증가 금액은 자 60만 원만큼 증가한다는 말이니까 결과적으로 200만 원, 30만 원에서 60만 원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9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번은 어떻습니까? 맞는 게 되겠죠? 1번은 요거는 맞다 이거예요. 맞는 것이다. 자, 1번이 맞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2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식회사 용산의 영업 레버리지 돈은 5다. 이건 아까 이미 계산했습니다. 5라고 이미 계산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영업 레버리지 돈은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1의 값에 가까워진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매출액이, 자,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하고, 그럼 공원이익은 이것보다 조금 낮은 기울기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뺀 것이 이제 영업이익이니까 고정원가만큼 밑으로 이제 내려가죠. 그래서 고정원가만큼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영업 레버리지. 여기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영업이익이 0이 되는 여기가 손익분기점 아닙니까? 그죠? 영업이익이 0이 되는 이 점이 손익분기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에서의 DOL은 어떻게 될까요? 손익분기점에서의 DOL은 보면 영업이익은 0이죠. 공원이익은 이만큼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에서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0분의 공원이익이죠. 0분의 공원이익. 0분의 공원이익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건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공원이익이 10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공원이익이 10원이고, 자, 고정원가가 역시 10원이면, 그러면 영업이익이 0이 되겠죠. 그러면 0분의 10원이니까, 당연히 0분의 10원이니까, 영업 레버리지도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서는 영업 레버리지도는 무한대다. 무한대. 분모가 0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판매 수량이 점점 커지면 매출액이 커지겠죠? 매출액이 커지면 당연히 공원이익도 커지겠죠? 자, 공원이익이 2배로 증가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원이익이 2배로 증가했다. 그래서 공원이익이 20원이 됐다. 근데 고정원가는 10원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은 10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영업 레버리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10원분의 공원이익 20원 하면은 영업 레버리지도는 2가 됩니다. 자, 무한대에서 이제 2가 됐습니다. 자, 만약 여기서 또 이제 판매 수량이 증가하면 매출액이 증가하죠? 그러면 총 공원이익이 또 증가하죠? 자, 2배로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40원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원가는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10원 그대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30원이죠. 그러면 영업이익 30원분의
공원이익 40원. 그러면 이때 영업 레버리지 돈은 자 1.4 정도 나올 겁니다. 1.4. 어떻습니까? 손익분기점에서는 무한대이다가 판매 수량이 증가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점점 작아지죠. 자, 여기서 또 이제 80원이 되고 이게 이제 70원이 되면 영업 레버리지도 구하면 이게 한 1.1 정도 나옵니다. 점점 어떻게 돼요? 아, 영업 레버리지도는 1에 가까워지는구나. 자, 그래서 자, 3번 1의 값에 가까워진다. 이것도 맞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이렇게 뭐 그려왔습니다만은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자, 요걸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할 때 주식회사 3일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주식회사 용산의 영업이익 감소율보다 항상 크다. 자, 매출액이 증가할 때 또는 감소할 때 영업이익이 증가 또는 감소하죠. 그런데 그 비율은 자, 주식회사 3일은 아까 DOL이 얼마였냐면 2였고 주식회사 용산은 DOL이 5였죠. 이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때도 주식회사 용산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지만 감소할 때도 더 큰 비율로 감소합니다. 그렇죠? 자, 주식회사 용산의 영업 레버리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할 때도 주식회사 용산의 영업이익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런데 주식회사 3일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4번은 자,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 CVP 분석에 대한 기출문제 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